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호주대사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호주대사의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순번 419 장호진 피의자 신문조서 2회 관련 증거조사입니다. 장호진 피고인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장호진 피고인이 조구래 등에게 이종섭 장관을 1월에 호주대사로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조태용으로부터 시점을 특정받아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5일 저녁 또는 3월 6일 아침에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받고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해서 4-5시간 정도 대통령과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 및 그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이종섭 장관에게 3월 6일 아침에 전화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종섭 장관에게 3월 6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종섭 장관에게 출국금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그 이후 절차는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장호진 피고인은 이종섭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어떤 경위로 듣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2014년 3월 8일 13시 57분 황소진 인사국장이 이종섭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해제됐다는 연락을 하기 이전에 이시영 공직기관 비서관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외에는 제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출금이 해제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음 피고인 심우정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심우정은 순번 285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대통령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청장 형사 1부장으로 피고인 심우정께서 재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그리고 박성재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고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박성재 장관님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피고인 이시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09년도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할 때 이시원 비서관과 같은 검찰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섭에 대한 공수처 고발, 특검법 발의, 탄핵 추진, 이종섭 사의 표명 등 일련의 과정을 대변인실의 언론 스크랩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는 분명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순번 153-1 법무부의 그간 경과정리 문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가 됐었는데 이 문건의 제시를 받자 피고인 심우정께서는 2024년 3월 5일 MBC 보도 공수처 관계자의 수사 관련 언급 최초 보고를 받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이종섭의 출국금지 상태를 확인하고 심우정 피고인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보고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5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최초 생성한 정보보고 이종섭 대사 임명은 피의자 해외 도피 출국금지해야 보도 관련 보고를 열람을 하자 2014년 3월 5일 이날에 정보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6일 심우정 피고인께서는 이재유 본부장으로부터 이종섭의 이의신청 접수 및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절차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을 했는데 지난번 법정 증언에서는 이종섭의 이의신청 접수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절차 관련 보고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은 해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피고인께서는
이재유의 진술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재유가 거짓 진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유에게 대통령이 이종섭을 홀조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출국금지 걸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은 없지만 이재유 증인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 사안은 장관 결심을 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차관으로서는 장관이 결심을 한 사안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으로 여깁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결국 이재유가 위와 같이 실무정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미 박성재 장관에게 보고를 마친 사안이었기 때문에 차관이었던 신부정 피고인으로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는 취지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 그 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추가 증거로 제출했던 녹취록. 예. 이거 다 증거 동의했기 때문에 예. 2024년 3월 6일 황소진 김한중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김한중 대사에게 귀국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상 증거조사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의견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호진 피고인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는 그 시점에 관해 가지고 지금 조사 당시에는 2024년 3월 5일 오후나 3월 6일 오전이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진술을 했다가 지난 기일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3월 6일 오전에 09시 20분 무렵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점심 약속을 하려고 전화했던 것을 비춰보게 되면 09시 20분 이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시점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장호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예, 재판장님. 예, 이시원 피고인 측. 네, 저희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금 장호진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피고인 신문 당시에 이제 출국 금지 사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들은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장호진 피고인이 정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모두 의견 진술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후 저희 의견 진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피고인 측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님 서중 조사 관련해서 45페이지 관련인데요. 3월 5일에 정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해서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해서 3월 5일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차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증거 기록 1152쪽입니다. 이 정보 보고의 실제 작성자인 김정원은 3월 6일자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무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조사였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갑자기 3월 6일자는 모두 다 제외하고 쏙 빼놓고 계속적으로 3월 5일자만 보여주면서 그래서 3월 5일 날 된 게 아니냐라고 하니 2년이 지난 후에 1, 2년이 지난 후에 보고받은 사람은 그럼 3월 5일자로 됐으면 3월 5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6일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44페이지 보면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에 피고인 심우정은 3월 6일자에 출국금지 상태를 인지했다고 먼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47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장관의 결심사항을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재유의 증언을 통해서 들으셨듯이 이재유의 발언에 의하면 그날 결심된 것은 자신의 건의에 의해서 장관님께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한 결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결심이라고 피고인이 진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거 조사를 마쳤습니다. 피고인 신문은 지금까지 더 계속 진행이 됐고 혹시 피고인 신문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다 진행됐고 예정대로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0시 30분이고 아마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오전 12시까지 시간이 닿는 한 진행을 하고 못 미치면 2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은 해당 변호인과 피고인 순서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게 나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검 측의 구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하시죠. 죄송합니다. 증거를 추가로 내셨네요.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7월 22일에 추가 증거 내셨죠? 그거 조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오늘 진술하시고 구형하시죠. 이제 구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술로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은 의견서를 준비를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지금 직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구술로 말씀드리는 중에 도착하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의견은 특검보 이금기와 김숙정 특검보가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변호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검사는 순직 해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범인 도피죄 등으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공판 과정에서 7명에 대한 증인 신문, 서증 조사, 피고인 전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관한 특별검사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이 사건의 배경과 경위를 비롯한 공소사실의 주요 쟁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3년도 더 지난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병사 한 명이 명령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잘못은 없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여 7월 30일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 윤석열은 경로하며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전화하여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질책하였고, 이에 이종섭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날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하였던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 등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한편 피혐의자를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는 취지로 수사 결과의 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은 8월 2일 이미 보고한 대로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였고, 이는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종섭은 즉시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재검토하게 하였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결국 사단장 등은 피혐의자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현장 지휘관 2명만이 피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기록을 회수한 바로 그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 박정훈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집단 한 명 수괴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박정훈은 수사 결과 변경과 기록 해수의 배경에 VIP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로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하였고, 이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은 대통령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윗선은 없다 라고 답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첩 결재를 할 때 확신을 갖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모호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외압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VIP 경로설로 더욱 확산 증폭되었고, 2023년 9월경에는 수사 외압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고발과 이종섭 장관 탄핵, 특검법 발의가 추진되면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소위 VIP 경로설의 실체, 즉 피고인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나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핵을 피하고자 이종섭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임해버렸고, 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피고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효화시켰고, 이후 공수처의 수사마저 회피하고자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내보낸 것입니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개입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범인인 이종섭을 해외로 내보내거나 호주대사로 임명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검증이나 자격심사를 거치라는 등의 명시적인 지시를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공범자들 사이에 공모 사실이 없음을 항변하고 범행의 고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호주대사 임명 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무원들이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장차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직 공무원들이고, 피고인 윤석열은 이 모든 공무원들을 통할하고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공관장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과 관여 공무원들이 모두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 내에서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국금지 해제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형식적이나마 통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을 해외로 내보내고자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이라면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범행을 가리고 은폐할 수 있었기에 그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을지라도 마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일사불란한 조치와 지시 이행 행위가 있었고, 결국 호주대사 임명과 출금 해제 및 출국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자가 개별적 독립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수직적 위계 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고, 상급자의 의중이 명시적인 지시가 없이도 전달되고 이행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이 사건에서도 일부 확인됩니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소속 김정원의 업무 수첩에는 변호사 확인 내용 보고서에 넣어라 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종섭 측의 주장을 심사 자료 등 문서에 그대로 반영하라는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조태용과 조구래, 피고인 장호진과 황소진, 이종섭과 황소진 사이의 통화 녹취록 또한 상급자의 지시는 물론 그 의중까지도 구두로 직접 하달되고 하급자들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명시적인 지시나 명령 문서가 아니라 구두 지시와 메모, 통화 등으로 명령권자 또는 상급자의 의도와 의중이 전달되고 그에 따라 공무원 조직 전체가 그 지시를 이행하고 조치하는 것은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한 공무원 조직에서 오히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주체이자 이종섭과 함께 기록 회수 및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하고 지시받은 당사자이고, 피고인 조태용은 대통령의 경로와 질책, 지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피고인 이시원은 기록 회수를 지시받아 이를 전달하고 박정훈에 대한 항명사건 수사 상황을 확인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물론 수사외압 사건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자로서 그 진실과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동안 VIP 경로는 물론 피고인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명백한 사실조차 숨기고 변명해 왔는데, 이는 진실이 드러날 경우 최종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형사 책임이 귀결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 이시원은 피고인 윤석열이 검사 재직 시부터 신임하던 후배 검사 출신으로서 지난 기일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비록 1개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는 하나 당시 민정수석이 없는 가운데 사실상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최소한의 진실마저 눈감고 침묵한 채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내보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검증과 자격심사, 출금 해제라는 절차를 기계적으로 거쳤을 뿐이고, 이는 개별적이고 우연한 침묵의 집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관리된 진실 은폐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종섭이 일찍이 2023년 9월경에 국회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이래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여 공무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진실을 외면한